안녕하세요, 용카TV입니다. 무슨 차인지 딱 아시겠죠? 아시나요? 모르나요? 요즘에는 하도 비슷한 차량들이 많으니까 많이 알 수가 없어요. 현대마크 있는 걸 보면은 현대 산타페 하이브리드, 그것도 제일 높은 등급인 캘리그래피 트림입니다. 가격은 4,700만원. 이 차의 라이벌은 같은 집안인 기아의 소렌토 하이브리드 되겠습니다. 라이트를 보시면 4개짜리로 딱 되고, 주간주행 등은 T자로 디자인을 해서 조금 더 바뀐 2022년형 연식 변경 모델입니다. 이 휠은 디자인이 약간 호불호가 갈리겠는데요. 그리고 타이어는 19인치를 썼습니다. 235, 55, 19. 19인치 전륜 구동으로 230마력을 냅니다. 흰색 컬러링에 이렇게 주간주행 등을 T자로 놓으니까 마치 약간 볼보스러운 XC60 정도의 느낌? 이 정도가 있겠고요. 플로팅 디자인의 이 사이드 미러,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무광의 손잡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무광으로 쭉 금속 소재를 넣어서 고급성을 좀 높인 이런 모습입니다. 내부가 사실 이 차의 핵심입니다. 지금 딱 원터치로 눌러서 앞쪽으로 좀 이렇게 당겨 놓은 겁니다. 슬라이딩도 가능하고, 슬라이딩이 가능하니까 앞뒤에 이제 공간의 활용성이 좀 늘어나고, 보시면은 두 개 시트 6개로 지금 6인승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2열이 상당히 대접받는 자리가 돼 버린 거죠. 2열을 쭉 당겨서 뒤로 밀면 이 정도의 사이즈. 앞쪽에는 넉넉하게, 앞쪽도 아주 넉넉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뒤쪽도 한 30cm 약간 넘는 이 정도의 레그룸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걸이를 안쪽에 딱 넣으니까 6인승이긴 하지만 사실 4인 가족한테는 이제 최적, 요 정도로 이제 인식이 많이 되고 있죠. 확 뒤로 제쳐서 잠도 자고, 지난번 영상 중에 저희 카니발 하이리무진 2열이 대박이잖아요. 2열의 가족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고, 앞쪽에는 컵홀더 2개씩 놓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각자 1개씩 사용할 수 있도록 C타입의 충전기 넣었고요. 다만 이쪽에 이제 컵홀더 이런 것들이 하나가 없는 게 좀 약간 아쉽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흠잡을 부분이 없고, 이런 부분도 딱딱 올려주고, 고급스러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올린 거예요. 고급스러운 부분을 많이 올려서 뒤쪽에 타는 두 사람이 굉장히 조금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한쪽을 딱 눌러서 쭉 밀어서 뒤에 탄다고 생각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딱 봐도 조금은 불편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막말로 하면은 이건 시트가 아니다, 사람이 탈 수가 없다, 앉아도 엉덩이보다 무릎 높이가 더 올라온다, 그러니까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한 뼘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높이가 한 뼘도 안 될 정도니까 아마 이 아래쪽으로 배터리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중간에 사이드 이쪽 터널에도 볼록 튀어나왔는데 여기에도 배터리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쪽에는 좀 이렇게 2개 딱 넣어놨고, 나머지 3열에도 에어컨을, 독립 에어컨을 넣어놨던 거,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데요. 위에서 한번 보실까요? 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쁜,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저쪽에 루프렉이 굉장히 이쁘게 돼 있어요. 저것도 무광으로 알루미늄 비슷한 재질로 루프렉 돼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엄청나게 큰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 있고요. 2단으로 앞쪽으로만 열리고, 지금 통째로 해서 개방감이 엄청나게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장점이고요. 뒷라인 보시면 너무 이쁘죠. 아래쪽에 배기구가 없어요. 무슨 마치 뒤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벤의 모양, 이런 식으로 바닥 쪽에 무광으로 금속 디자인을 해놨고, 그 다음에
배기구는 아예 보이지 않도록 해놨고요. 배기구는 밑에 있을 겁니다. 밑에 딱 보시면 오른쪽에 있네요. 오른쪽에 1개짜리의 배기구가 있고요. 열어보시면은 뭐 한 30cm 짜리 정도의 작은 공간이 나오고, 당겨서 미는 동작으로 플랫하게 3열이 넘어가고요. 이렇게 3열이 넘어가고, 2열은 아까 보셨듯이 이걸로 2열은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은 중간에 빠지고, 중간에 2열 사이에 없는 것만 빼놓으면은 거의 플랫하게 쭉 넘어가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2열 쪽에서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얼마 전부터 최근에 트렌드죠. 바닥 쪽에 큰 공간을 마련해 놓고 어떤 백이나 이런 가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얹어 놓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지금은 이제 소렌토하고 비교를 하면은 조금 약간 아쉽죠. 이게 이렇게 단독으로 돼 있어서 어느 정도 보기에는 편하지만, 이렇게 12.3인치 짜리 2개 붙여서 쭉 연결하는 그런 타입보다는 조금 덜 세련된 듯, 뭐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도 굉장히 공간이 크고요. 이 정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정말 갖가지가 다 있어요. 오토 홀드, 핸들 열선, 드라이브, 파킹 어시스트, 뭐 통풍, 열선, 에어컨이 딱딱 하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딱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런 부분 여기다 잔뜩 다 모아놓은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다음 약간 의아한 거는 우드 트림 같이, 소렌토 우드 트림 살짝씩 여기 있잖아요. 팰리세이드 우드 트림이 없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달려보니까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편의사항이 다 갖춰져 있고, 지금 시속 100km로 딱 맞춰놓고 차선 버튼을 눌렀더니 딱 HDA가 불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행 지원인데, 이거 뭐 앞뒤에 간격 딱 맞춰주고, 저는 그냥 손만 딱 얹고 쭉 달리면은 아주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 이 차는 1.6 터보 엔진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 전기 모터, 요 두 개를 합쳐 갖고 230마력을 내는 거고, 1.6 터보 엔진이 굉장히 날카롭고 강하게 순간적인 힘을 좀 세게 빼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하고 어느 정도 잘 조화가 될까, 이런 좀 걱정을 과거부터 했었는데, 기아 K8, 그 다음에 기아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여기에서 보여줬던 그 파워트레인 그대로가 여기에 실렸는데, 역시 산타페에서도 현대차에서도 아주 경쾌하고 빠르고 부드럽고 정숙한 것도 아주 좋아요.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6 터보 엔진하고 묶여져 있는데, 굉장히 순간적인 힘을 내고 싶을 때는 1.6 터보 엔진이 터보를 터뜨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전기 모터가 책임지다 보니까 굉장히 전반적으로 힘이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고속도로 주행, 국도 주행 이럴 때 굉장히 편리해요. 편안하고 정숙성도 높고. 이 트림은 캘리그래피예요. 캘리그래피 풀옵션, 가격은 4,700만원, 조금 비싸죠. 3,500만원 정도부터 시작하는데 2.2 디젤 있고, 그 다음에 2.5 터보 있고, 그 다음에 요 1.6 터보 하이브리드, 요런 차 여기 세 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캘리그래피 풀옵션을 넣다 보니까 4,700만원까지 올라갔고, 굉장히 부드럽고, 지금 HDA 고속도로 주행 보조 딱 켜놓고 100km로 맞춰 놓으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편하고, 이 정도면 4인 가족 또는 혹은 5인 가족까지도 굉장히 편안하게 패밀리 SUV로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두 개 시트는 두 개로, 제일 핵심은 이렇게 뒤쪽에 있는 2열의 시트죠. 2열 시트를 단독 시트로, 독립 시트로 만들어 놓으면서 아버지들한테, 가장한테
우리 가족을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는 이 차를 굉장히 탐내게 됐어요. 과거에는 소렌토는 이미 작년에 나왔었죠. 독립 시트가. 근데 이번에 요거는 지난 겨울 1, 2월 해서 한 타임 늦게 나왔어요. 2022년형으로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서 여기에다가 6인승 별도 독립 2열의 독립 시트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4인 가족이면 뭐 물론 6인승이지만 보셨다시피 맨 뒷자리는 장거리로 계속 사람이 앉아서 갈 수는 없어요. 꼬마 아이 정도 빼놓고는 장거리를 탈 수는 없으니까 4인 가족에 있어서는 아마 엄마 아빠 앞에 타고 뒷자리에 아이가 둘 타기에는 거의 절반 정도 누워서 너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차가 바로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 1.6 터보 엔진하고 조합을 이룬 바로 이 트림인 것 같습니다. 이 트림은 쭉 보시면은 앞뒤 간격 이렇게 잘 맞춰주고, 그 다음에 뭐 단점은 물론 있어요. 최근에 계속 좀 붉어지고 있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에서 엔진 오일이 뭐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빵빵 터지면서 실린더 안에서만 터져야 할 휘발유 자체가 실린더 벽을 타고 벽에 이제 흠이 가면 살짝 이제 유격이 생기고 그 틈으로 들어가서 엔진 오일 룸으로 기름이 들어간다 라는 뭐 이야기인데, 뭐 일부에서 그런 차종들의 어떤 결함이나 있으면은 이건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조사가 있고 어떤 AS 센터나 뭐 이런 데서 차후에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풀옵션이니까 진짜 옵션에 대해서는 진짜 최고예요. 주행은 지금 굉장히 부드럽고 탄력도 넘치고, 근데 이 타력 주행이라는 거 있죠, 탄성 주행, 이게 지금 너무 좋아요. 쭉 달리다가, 지금은 이제 물론 스마트 크루즈를 걸어놨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달리는 상태지만, 스마트 크루즈를 걸어놓지 않은 상태에서도 쭉 밟다가 뭐 한 시속 80, 100에서 딱 악셀 페달에서 발을 뗐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지속적으로 출력이 살짝씩 계속 가는 것처럼 부드럽게 쑥 나가주는 느낌, 요게 굉장히 특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타력 주행으로 지속적으로 뭔가 힘을 일부러 내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타력 주행에 전기 모터 배터리가 살짝 남겨두고, 악셀을 띄었지만 살짝 파워를 남겨두고 나머지 주행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질감이 없는 거죠. 쫙 밟다가 만약에 악셀에서 발을 딱 뗐을 때 속도가 훅 줄어드는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쭉 아주 매끈하게 나가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이런 효과는 1.6 터보 엔진하고의 합치면서의 어떤 그런 굉장히 부드럽고 탄력 있는 이런 주행을 돕는 데 있어서도 이런 역할이, 배터리와 전기 모터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K8이나 스포티지 1.6 하이브리드, 여기에서 탔던 그 느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과거의 하이브리드는 2.0 가솔린 플러스 하이브리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1.6 터보, 뭔가 날카롭잖아요. 그리고 순간적인 힘만 낼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사각지대에 있는 파워의 공백을 배터리가 너무 잘 메꿔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전기 모터다 보니까 진동, 소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낮춰주고, 그래서 이렇게 주행 감각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차선 자동이 되나 안 되나 테스트를. 약 700m 앞 시속 100km 고정형 이동식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고속도로고 지금 주행 조건은 완벽하게 맞았는데 안 되는데요. 실선 아닌 점선에서 한번 툭 켜주면 뒤쪽에 차도 없고, 안 돼. 약 1km 과거에 HD2에서 이게 자동 차선 이동이 됐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크렐, 프리미어 오디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완벽하죠. 굉장히 편리하고 아빠도 만족, 가족들도 만족.
만족할 수 있는 바로 이 차 산타페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하이패스 카드를 위쪽으로 넣게 돼 있어요. 위에 카드를 이렇게 심어주는 게 이쪽에 아래쪽에 있죠. 하단에 카드가 저 안쪽에 들어가 있거나 또는 카드 없이 요즘에는 칩으로 하이패스를 넣는 것, 이거 사실 좀 불편해요. 그래서 약 4km 앞 그래서 요 지금 하이패스 이런 부분도 카드로 넣었다 뺐다, 그리고 카드 자체를 잘 사용은 안 하지만 뺐다 꼈다 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딱 보이는 곳에 카드가 있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크루즈를 딱 걸어 놓으면 굉장히 편리하고, 특히 발을 안 쓴다는 게 허리하고도 관련이 있고 종아리 근육하고도 관련이 있고, 조금 급하게 섰더니 스스로 알아서, 저는 지금 발을 아무것도 밟고 있지 않습니다. 알아서 쑥 서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해요. 이런 부분이 있고, 저 앞에 이제 산타페 구형도 하나 가는데, 구형하고의 디자인은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이 2022년형은 이렇게 두 개짜리 시트 2개짜리 핸들 잡아주세요 라고, 핸들을 안 잡으면 한 12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뭐 작은 차 SUV 하면은 이제 고민들 많으시잖아요. 제일 작은 차 현대 기아 차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일 작은 차 니로 있죠. 기아 니로. 그 다음에 현대는 셀토스 요 정도가 있고, 한 3천만원 선 되겠죠. 그리고 그 윗급이 그 다음에 기아의 스포티지도 지난번 풀체인지 되면서 무려 길이를 17cm를 늘렸죠. 그래서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한 3,800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가 되는 거고, 그것도 내부적으로 공간이 활용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또 현대차에는 투싼이 있고요. 투싼하고 현대 투싼, 기아 스포티지 두 개가 뭐 같은 차라고 볼 수도 있죠. 껍데기 다르고 나머지 디자인 조금씩 다르고, 내부 파워트레인은 똑같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급을 올려서 2급까지 올라오면 카니발은 부담스럽고 그래도 넓고 싶다 하면은 바로 이런 차 산타페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기아에는 조금 더 인기가 좋은 소렌토가 있죠. 소렌토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한 15개월 기다려야 된대요. 1년 넘게.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러고, 출시가 되려면. 이러니까 새로 차를 뭐 사야 되지라고 고민하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더더욱이나 이게 시간이 더 계속 지연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눈팅만 1년째가 아니라 눈팅만 한 1.5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비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연비를 딱 보시면, 조금 더 당겨서 보시면 요 정도가 나옵니다. 17.2 쑥쑥 에어컨 풀로 계속 켜고 다니는 상태입니다. 에어컨 계속 켜고 다니는 상태에서 고속도로 국도 섞어서 쭉 해서 45km 정도 달렸더니 이 정도 17.2. 그리고 이 위급으로 올라가면은 뭐 기아의 카니발 뭐 이런 차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는 스타리아 뭐 이런 차들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잘 선택을, 가족들 그 다음에 타는 용도 이런 거를 감안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잘 타고 너무 잘 나가고,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차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